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을 도운 처가 식구들마저 잔인하게 숙청했던 조선의 철혈 군주 태종 이방원.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이 남자에게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아꼈던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명문가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왕비 원경왕후 민씨의 옷수발을 들던 이름 없는 몸종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노비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깨고 조선 후궁 최고의 자리인 정일품 빈까지 올라갑니다. 감히 내 몸종이 내 남편을 유혹해 분노한 왕비의 가혹한 매질과 구박이 쏟아지던 그때 조선의 호랑이 태종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내와 장인어른까지 내쳤던 그가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 왕비와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무려 10명의 자녀를 낳으며 태종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준 여자. 태종이 죽자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평생 그의 명복을 빌었던 여인. 역사책이 가르쳐주지 않은 태종 이방원의 지독한 로맨스, 신빈신 씨와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건국 초 피의 군주라 불리며 철혈 통치를 펼쳤던 태종 이방원. 수많은 피를 흘리며 왕위에 올랐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던 냉철한 카리스마의 군주였죠. 하지만 과연 그런 그에게도 세상에 감춰야만 했던 애틋한 사랑이 존재했을까요? 어쩌면 왕의 숙명 속에 감춰진 인간적인 외로움과 갈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여인, 바로 신빈신 씨는 과연 누구였으며 그녀와의 사랑은 조선 왕조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로맨스를 넘어 절대 권력자의 인간적인 이면과 금지된 듯한 사랑이 가져온 예측 불가능한 비극적 운명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인간의 드라마틱한 서사는 우리에게 역사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며 깊은 몰입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조선의 가장 강력했던 왕, 태종 이방원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과 헤어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십시오. 태종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왕으로서 건국 초 혼란스러웠던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왕자의 난을 통해 피해 숙청을 감행하며 왕위에 올랐고 외척을 가차없이 제거하며 왕권을 강화했죠. 그의 통치는 냉철하고 단호했으며 그 누구도 왕의 의지에 감히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거닐 때면 그의 발자취마다 과거의 피와 냉혹한 결단이 서려 있는 듯 느껴졌을 겁니다. 정무를 처리하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짊어진 왕좌의 무게를 고스란히 짐작하게 했죠. 하지만 이처럼 강인한 군주의 모습 뒤편에는 어쩌면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깊은 갈망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느꼈을 고독은 밤마다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을 테죠. 바로 그 순간 궁궐의 한적한 공간에서 그는 한 평범한 궁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궁녀 중 한 명이었던 그녀, 바로 신빈신 씨였죠. 짧게 스쳐 지나가는 그 시선 속에서 어쩌면 이미 거대한 운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냉철한 군주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태종의 마음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신빈신 씨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점차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어둑한 밤, 왕의 처소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발걸음은 분명 왕의 마음으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한 궁녀였던 그녀의 신분은 왕의 총애 아래 빠르게 상승했고 마침내 왕의 아이를 낳기에 이릅니다. 왕의 품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신빈신 씨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을 테죠. 궁궐 안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왕의 새로운 총애에 대한 수군거림이 오갔고 정비인 원경왕후 민씨의 처소에는 깊은 쓸쓸함이 드리워졌을 겁니다. 왕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서 궁궐 전체에는 불편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태종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신빈신 씨와의 사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왕실의 정통 계승자들인 왕자들과 함께 궁궐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존재는 왕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왕의 사랑이 낳은 이 작은 생명들이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궁궐의 모두는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왕의 지극한 사랑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흘러갈까요? 왕의 지극한 사랑이 낳은 생명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조선의 기틀을 다진 태종 이방원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가 깊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후, 흔들림 없는 왕실의 안정과 확고한 왕위 계승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으니까요. 정통 왕실의 권위와 자신이 깊이 사랑했던 신빈신 씨,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미래 사이에서 태종은 밤늦도록 고뇌했을 겁니다.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태종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회한과 애틋한 연민이 스치기도 했죠.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왕조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랑의 흔적이 자칫 왕실의 안정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태종은 누구보다 조선의 미래를 염려했고 그 염려는 사랑하는 이들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신빈신 씨의 자녀들은 궁궐 안에서 왕자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왕실 가족과 다를 바 없어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운명의 제약을 안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로 태어난 존재였지만 정비인 원경왕후 민씨 소생의 왕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위치였으니까요. 궁궐의 미묘한 시선 속에서 그들은 성장했고 그들의 미래에는 늘 불안정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랑이 낳은 자녀들이 겪게 될 운명을 어렴풋이 예감했을 테죠. 그는 마침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좌를 넘기는 행위를 넘어 조선의 미래를 위한 태종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단 중 하나였습니다. 왕위 계승을 확고히 하고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이 과정에서 신빈신 씨와 그들의 자녀들은 더욱 복잡하고 이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태종의 강력한 존재감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지만 왕의 그림자가 옅어질수록 그들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상왕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왕실의 안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사랑하는 여인과 자녀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그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죠. 역사의 흐름은 개인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때로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신빈신 씨의 자녀들이 왕실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동시에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선명한 한계는 태종의 고뇌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왕의 자녀였지만 동시에 왕실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이중적인 시선 속에서 그들의 삶은 이미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태종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늦은 밤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더욱 많았을 겁니다. 그의 복잡한 표정 속에는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을 테지요. 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신빈신 씨와 그녀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든든한 보호막이었던 왕의 존재가 사라진 후 궁궐의 시선은 더욱 차갑고 냉정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왕실의 정통 계승이 확고해진 상황에서 그들은 언제든 왕실의 안정을 명분으로 제약을 받거나 심지어는 고립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태종의 사랑이 낳은 이 작은 생명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고립감은 점점 더 커져갔을 겁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왕의 지극한 사랑은 결국 거대한 왕조의 질서 앞에 무력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종의 죽음은 신빈신 씨와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국면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에게 드리워진 운명의 그림자는 이제 더욱 짙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잠시나마 안전했던 그들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역사는 때로는 개인의 감정을 짓누르며 냉혹하게 흘러갑니다. 태종의 서거는 신빈신 씨와 그 자녀들에게 거대한 격변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파고가 덮치기 전 태종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조선의 기틀을 다진 군주였으나 동시에 자신의 사랑과 피부치들의 운명을 걱정하는 한 인간이기도 했으니까요.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는 그 시점, 태종의 얼굴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을 이양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이 구축한 왕조의 안정과 그 대해 아래 희생될지도 모르는 이들을 향한 연민이 뒤섞인 표정이었겠죠. 정통성을 중시하는 왕실 관례상 신빈신 씨의 자녀들은 왕실 일원이면서도 정식 왕자들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어둠이 내린 깊은 밤, 홀로 생각에 잠긴 태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는 뜨거운 사랑이 맺은 결실인 자녀들이 훗날 겪게 될 운명을 헤아리며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가슴 저릿한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철혈군주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테죠. 왕조의 안녕을 위해 사사로운 감정조차 절제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번민했을까요? 신빈신 씨 소생의 아들들은 궁궐 안에서 태어나 왕자들과 함께 자랐지만 그들의 존재는 늘 미묘하고 이태로운 경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인 왕세자와 다른 왕자들처럼 존귀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그들과는 엄연히 다른 어딘가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화려한 궁궐 한 귀퉁이에 피어난 들꽃처럼 언제 꺾일지 모르는 운명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태종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신빈신 씨와 자녀들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왕위가 세종에게 이양되고 태종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신빈신 씨의 자녀들은 이제 새로운 왕의 시대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질고 현명한 군주였으나 그 역시 조선 왕조의 기틀을 굳건히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태종의 사적인 사랑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존재를 마냥 허용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왕위 계승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세종에게도 예외 없이 작용했을 테죠. 결국 태종의 죽음은 신빈신 씨와 그 자녀들에게 피할 수 없는 불안감과 깊은 고립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드리워진 운명의 그림자는 이제 더욱 짙어지고 왕의 보호 아래 누렸던 안전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그들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태종이 남긴 사랑의 흔적은 역사의 냉혹한 파도 속에서 쓸쓸히 흔들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왕의 인간적인 고뇌와 그 사랑의 결실이 맞이할 숙명적인 비극의 예감은 이렇게 깊어져 갔던 것이죠. 태종의 죽음이 드리운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차가웠습니다. 왕의 보호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지자 신빈신 씨와 그 자녀들은 마치 거친 바다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위태로워졌죠. 세종대왕은 즉위 후 정통성 강화와 왕실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태종의 개인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자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을 겁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혹시라도 미래의 왕위 계승에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았을 테니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태종이 그토록 아꼈던 신빈신 씨의 아들딸들은 세종의 치세 아래에서 점차 그 존재감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숙정옹주, 소수공주, 경정옹주 같은 옹주들은 혼인을 통해 왕실과 인연을 맺었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왕실의 안녕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정치적인 계산 속에 희생되어야 하는 복잡한 운명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특히 아들인 성령군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당시 왕실의 미묘한 역학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은 이미 정해진 비극의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깊은 고독과 불안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신빈신 씨의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은 단순한 개인적인 불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강력한 왕의 사랑조차도 거대한 왕조의 질서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증거였죠. 태종은 살아생전 그들을 아끼고 보호하려 애썼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노력은 마치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도 결국 시간과 역사의 흐름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며 그의 개인적인 감정은 왕조의 존속이라는 거대한 대의명분 아래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역사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쓸쓸히 흔들리다 결국은 침몰하고 말았죠. 한때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며 궁궐 안에서 남다른 삶을 살았던 신빈신 씨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는 권력의 정점에서 피어난 사랑이 얼마나 위태롭고 때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랑의 결실인 자녀들이 왕실의 안정을 명분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거나 혹은 유배되는 등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연민과 함께 인간의 의지가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그 사이에 끼어든 작은 존재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처럼 말이죠. 그 애절함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태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그 애틋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흔적들이 역사의 냉혹한 손길에 의해 어떻게 지워져 갔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개인의 진심 어린 사랑은 거대한 국가의 질서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은 또 어떤 숙명을 안고 살아가야 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결말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인간적인 감정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희생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종과 신빈신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던 격동의 시기, 한왕의 인간적인 욕망과 왕조의 존속이라는 대의명분 사이에서 발생했던 피할 수 없는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개인들의 비극적인 희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는 개인의 감정을 짓누르며 냉혹하게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의 흔적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죠.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때로는 개인의 간절한 바람을 무심히 짓밟으며 굴러가기 마련이죠. 태종 이방원과 신빈신 씨의 애틋한 인연 역시 그 거대한 흐름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태종, 그 강력한 왕권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군주였지만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긴 세월의 고뇌와 통치를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떠난 후 신빈신 씨와 그녀의 자녀들은 더 이상 왕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을 수 없게 되었죠. 왕실의 안정과 정통성이라는 명분 아래 그들의 존재는 점차 위협적인 그림자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가지처럼 뿌리 뽑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세종대왕의 치세가 시작되면서 왕실은 더욱 굳건한 기반을 다지려 애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종이 남긴 비정통 왕자들의 존재는 왕실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미묘한 걸림돌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신빈신 씨의 자녀들은 왕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멀리 유배를 떠나야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오직 왕조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순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한때는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궁궐의 한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신빈신 씨와 그 자손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왕의 죽음과 함께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사랑조차도
거대한 왕조의 질서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진실한 감정이 역사의 냉혹한 파도 앞에서 얼마나 작고 부서지기 쉬운지, 그리고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존재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다 작은 돌멩이를 만나 잠시 휘돌아가듯 역사는 때로 개인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곤 하니까요. 태종과 신빈신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뿌리내리던 격동의 시기, 한왕의 인간적인 욕망과 왕조의 존속이라는 거대한 대의명분 사이에서 빚어진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감당해야 했던 개인들의 비극적인 희생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개인의 삶과 사회의 대의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진 이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태종의 사랑이 남긴 쓸쓸한 흔적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고뇌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지거나 왜곡되었을지 모를 그들의 삶을 잠시나마 되새겨보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성찰하는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때로는 개인의 감정을 짓누르며 냉혹하게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의 흔적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왕실의 숨겨진 이야기, 권력의 비정함 속에서 피어난 예상치 못한 반전들을 통해 역사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